춘심이는 어느 날 길을 가다 막역한 사이인 덕자를 만났는데 춘심이 아니여? 읍내에 장 보러 가냐 춘심아? 잉, 덕자야. 아이고 이놈의 우리 서방이 밤에 통 힘을 못 써가지고 약이라도 한 재 지어보려고 약방에 가는 길이다. 원매, 춘심이 느그 서방의 힘을 제대로 못 쓴다고야? 하이고 그람은 요즘은 밤에 통 심심하겠구마잉? 내가 밤에 우리 서방하고 언제 별을 봤는지 인자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니께. 원체 밤에 적적하다 보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는 나도 책이나 읽어볼까 할 정도구먼. 맞다야, 밤일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디 말이여. 너네 집하고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새로 이사 온 흥섭이 아재네 알제? 그 아재가 글쎄 엄청난 병강쇠라드만. 뭐시야? 그 새로운 부자댁 말하는 것이요? 보니께 안악들이 거기 가서 쌀도 꾸고 좀 그러는 것 같드만. 내가 명자한테 들어보니까 얼굴이 좀 반반함은 쌀 빌릴 때 그 아재가 음흉하게 쌀로 갚을래 아니면 그냥 몸으로 떼올래 그란다드만. 그런디 몸으로 떼운 가시나들이 그 아재가 얼마나 강한지 꼭 2, 3일은 몸져 누워버린다고 하더라고. 원매 얼마나 강하면 그라고 몸져 누워본다고 하냐? 그게 가능한 일이요? 그게 나도 하도 궁금해서 한 번은 일부러 쌀 좀 빌리러 갔더만 나한테는 그 아재가 아무것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알 수가 없다야. 요즘 서방과의 거사도 통시원차나 무료함에 지쳐있던 춘심에게 덕자의 말은 춘심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하였고 그 다음날 몰래 흥섭의 집을 찾았는데 저기 흥섭 대감님 맞으실까요? 제가 쌀이 부족해서 찾아왔는디 대감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빌려주신다고 해서요. 거서거 제대로 찾아오기는 했구먼. 그려 내가 그래도 다른 악덕 양반들하고는 다르게 딱 이부이자만 받고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을 빌려주고는 있지. 아이고 대감님 제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쌀 2말만 빌려주시면 가을에 추수 끝나고 바로 갚겠습니다요. 허허, 어찌 이런 아름다운 처자가. 그런디 말이여 처자,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디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나한테 쌀 2말에다가 이부이자까지 갚게 되면 내년 이맘때는 다시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기는 한디 당장에 쌀이 떨어져가 먹을 게 부족하니 다른 방법이 없구만요. 쌀을 빌렸다고 해서 꼭 쌀로 갚아야 되는 법은 없지. 내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구먼. 그래서 말인디 나도 즐겁고 자네도 쌀을 갚을 필요 없이 부담이 없어서 즐거운 그런 방법이 있는디 그건 어떤가?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된다니께. 하이고 대감님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아저야 참말로 감사하저잉. 그렇게 흥섭은 춘심의 동의하에 작은 방으로 데려가 거사를 치르는데 덕자의 말대로 흥섭의 물건이 너무나 대단했던지라 춘심 역시 3일을 몸져 누웠다 겨우 다시 밭일을 하러 가게 되었다. 웜에 덕자 말이 사실이구만. 별 한번 보자고 호기심에 가보기는 했지만 별이 아니라 완전 저승 구경하는 줄 알았네.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오늘 밭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 응? 저 사람은? 혹시 흥섭 대감댁 마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너는 누군데 나를 보고 희죽희죽 웃냐잉? 그것이 말이에요, 마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말로 뭐한디. 그래도 너무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춘심은 마님께 대감님과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놈의 양반이 또 그 짓거리를 했다고야? 그런데 니는 시방 그런 짓을 하고도 나한테 뭘 물어본다 이 말이여? 아이고 마님 제가 제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닌디. 제가 딱 한 번 경험해보고 3일이나 몸져 누웠는데 그런데 마님께서는 흥섭 대감님을 어떻게 감당하고 사시는지 그게 너무나 궁금합니다요. 그런 게 궁금하다니 참말로 너도 별난애기긴 하구만. 내가 처음 시집을 왔을 때는 서로 너무 어리고 우리 서방도 작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양반의 거시기가 커졌을 때에도 나 역시 자연스레 거기에 맞춰졌기에 또 문제가 없었고 말이여. 그래서 무슨 일이든 세상에는 순서라는 게 있다 이 말이지. 그나저나 이 양반이 전 마을에도 그래서 그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리 말했건만 아직도 그러고 다니네. 내 오늘은 진짜로 그냥은 안 넘어갈 거구만. 그렇게 춘심이는 마님이 어떻게 견디는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흥섭이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만날 빈둥빈둥거리며 기생집만 들락달락하는 한량인데 엄매, 흥섭씨 또 오셨구만요. 아이고, 향단아 잘 지내고 있었다냐. 오늘따라 더욱더 이뻐 보이는구마잉. 그란디 흥섭씨는 아직도 혼인을 안 하신대요. 하도 자주 오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도 들었겠다. 집안도 괜찮으신 것 같은디 저 같은 미녀는 어떠십니까요? 아야 향단아. 나는 되도록 많은 여성들하고 즐기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일 정도로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한테 매여 있는 게 가당키나 하겄냐잉. 우리 흥섭씨는 참 욕심도 많다니까요.
그렇게 매일매일 한량처럼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날 흥섭이 살고 있는 마을에 홍배라는 학식이 높은 선비가 서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를 왔는데 오메, 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분인디. 아, 며칠 전 여기에 서당을 만들어 볼까 해서 이 마을로 여기 집사람과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만요. 나도 그래도 글 공부에는 조금 관심이 있는데 가끔 서당에 한 번씩 들러도 되겠습니까요? 아이고, 안 그래도 이 동네에서 친구가 없어서 많이 적적했는디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면야 내가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원매, 여태까지 기생이나 여러 여자들을 많이 봤는디 저 양반 부인은 단아한 게 참말로 참어구마잉. 옥선을 보고 한눈에 반한 흥섭의 머릿속에는 항상 옥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고 일부러 홍배가 서당에 있는 시간을 틈타서 홍배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옥선 씨라고 하셨지라잉? 아따, 내가 이런 말하기는 쪽각 거시기 한디 자태가 참말로 곱구마잉. 아, 흥섭 씨 오셨어요? 죄송한데 지난번 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낮 시간에는 항상 저희 남편분이 서당일로 자리를 비우시니 저녁 시간에 다시 방문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거시기 내가 홍배랑 친한 친구가 되었는디 당연히 홍배가 이 시간에 없는 것을 알고 왔제잉. 그럼 저의 서방님이 아닌 저한테 볼 일이 있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말을 돌려서 하는 그런 성격이 못 되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잉. 거시기 홍배가 서당일이다 뭐다 해서 우리 옥선 씨를 잘 못 챙겨주는 것 같은디 그러지 말고 나랑 찐하게 연애 한번 안 할란가? 아, 우리 옥선 씨도 뭔가 이 마을에서 재미 붙여야 할 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제. 원마야, 무슨 그런 남사스러운 말을 합니까? 우리 서방님이 나를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을 하는디 그런 서방님이 계시는 한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구만요. 아니, 내 말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말이제. 나만 바라봐주시는 서방님이 있고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동안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니 얼른 돌아가시지요? 한마디만 더 하면 은장도를 꺼내는 수가 있습니다. 아, 알았네. 사람 참 딱딱하구만. 그런 옥선의 차가운 거절에도 흥섭은 머릿속에서 옥선이 떠나질 않았고 어떻게 하면 옥선과 재미를 볼 수 있을지 궁리한 끝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원매, 흥섭이 자네 이런 기생집은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내 주머니 사정으로는 무리일 것 같은디 말이오. 아이고, 이 친구야. 내가 여기 단골 중에 단골이라 돈은 신경 안 써도 된다네. 흥섭 씨 오셨나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번에는 친구분까지 같이 오셨나 보구만요. 아야 향단아. 여기 이 친구가 솔찬히 귀하신 분이니께 말이오. 앞으로 이 친구가 혼자라도 오거든. 주대는 내 앞으로 달아놔라잉. 아, 아이고, 흥섭이 자네지 진짜 그래도 괜찮단 말인가? 자네랑 나 사이 아닌가? 아, 괜찮고 말고. 그나저나 여기 향단이가 외모가 나쁘지 않체잉. 원매, 내 저렇게 화려하게 고운 여성은 일평생 처음 보는디? 어찌 여성이 저리 고울 수가 있단가? 홍배와의 기생집 방문 이후 2달쯤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아침에 향단이 흥섭이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아따 향단아. 이번 달은 주대가 상당히 많이 나와버렸다잉. 2달 전쯤 같이 오셨던 홍배 씨가 처음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쯤 오셨는데요. 요즘은 저한테 푹 빠졌는지 서당일을 마치자마자 해가 지기도 전부터 저를 찾으시지 뭡니까요? 그래잉. 요즘은 매일같이 기방에 온다 이 말이제. 그날 저녁 흥섭은 다시 홍배의 집을 찾았고 집에는 아니나 다를까 옥선이 혼자 있었는데 옥선 씨,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홍배가 있고 옥선 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동안에는 나랑 연애할 마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앞만 봐도 홍배가 없는 것 같은디 이번에도 은장도를 꺼내실 생각이실까요잉? 흥섭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옥선은 대답 대신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갑수는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흥섭이와 오랜만에 주막에서 한잔하고 있었다. 아이고, 갑수. 내 들었구만. 자네가 이번에 드디어 장가를 든다고? 그렇게 이것저것 재고 장가를 가네 마네 그러더만 자네도 이제 가기는 하는구먼. 좋은 사람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나보다는 우리 집 재산에 관심이 많아서 그중에 골라내느라 힘들었습니다요. 하긴 자네 집안이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유지니께 돈만 보고 접근하는 처자들이 많았을 것이요. 그럼 어떻게 결혼할 처자를 선택했는가? 그것이 말이에요. 어느 날 집에 가보니께는 아버지께서 미리 저랑 혼인할 만한 처자 3명을 딱 불러다 놓고 그네들한테 간단한 시험을 해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50냥을 줄 테니께
어떻게 이 돈을 쓰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잘 궁리해 보시고 3일 후에 답을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3일의 시간이 지나고 갑수와 결혼하기로 한 여성들이 차례로 돌아왔는데 그래, 너는 그 50냥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저는 50냥으로 예쁜 옷과 속옷을 샀습니다. 응? 분명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을 쓰라고 말하였는데 너가 입을 옷을 사는 것이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된단 말이냐? 갑수 씨께서 힘들게 바깥일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집에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있으면서 밤에 놀이를 통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드리는 게 갑수 씨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를 치장하는 데 돈을 썼습니다. 아따, 네 말이 완전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잉.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은 비단으로 된 옷을 들고 왔는데 그래, 너는 그 50냥을 어디에다가 썼느냐? 저는 그 50냥을 갑수 씨의 비단옷을 사는데 사용했습니다요. 아무래도 남자가 바깥에서 큰일을 하는데 그래도 용모가 단정하고 깔끔해야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옷을 사는데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내가 좋은 옷을 입고 깔끔하게 있으면 일도 잘 풀리기는 하겠지. 그리고 마지막 여성은 동그러미를 하나 들고 갑수에게 찾아왔는데 그려, 그러면 처자는 그 50냥을 어디에다가 썼단가? 아, 지는 갑수 씨한테 받은 50냥을 미천으로 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70냥으로 불려왔구만요. 그것이 어째 나한테 그라고 도움이 된다는 거요? 갑수 씨가 바깥일을 하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건디. 제가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면 그런 어려운 때도 쉽게 넘길 수 있으니 갑수 씨한테 당연히 도움이 되지라. 그려, 사람이 항상 잘 나가라는 법은 없제잉. 그러면 그 중에 당연히 마지막 돈을 불려온 여성하고 혼인을 하는 같구만 자네. 그려 암만 해도 알뜰살뜰하게 살림 잘하는 여자가 최고제. 잘 생각했네 갑수. 그래도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란께. 뭔 소리 하십니까, 흥섭이성님. 그 중에서 가장 가슴이 크고 이쁜 두 번째 여성하고 결혼했잖아. 여성이 자고로 가슴이 큰 게 최고 아니겠소. 후보들은 아버지가 어려니 잘 뽑아놨겠제라잉. 춘심이는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윈 탓인지 특이하게도 훨씬 나이가 많고 여유 있는 사내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심이는 갑수의 집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춘심이라고 합니다. 일을 솔찬히 잘한다고 소개받아서 부르게 됐는디. 이렇게 젊고 예쁜 처자가 올 줄은 몰랐네.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 말을 놔도 되겠제? 아이고 물론이제라. 저 그럼 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요? 자세한 것은 여기 봉섭이가 잘 알려줄 것이오. 아야 봉섭아. 완마야, 대감님이 여유가 넘쳐버리는 게 참말로 내 스타일이구마잉. 아이고 대감님, 부르셨습니까요? 여기 춘심이라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될 것이니까 네가 잘 좀 알려주거라. 나는 외출 갔다 오마. 네, 알겠습니다. 춘심씨, 저는 봉섭이라고 합니다. 오메잉 봉섭이 오빠 잘 부탁드려요잉. 그란디지는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다른 집에서 하던 거랑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 해주시면 되고요. 일 다 마치면 편하게 쉬어도 됩니다요. 살짝 보니깐 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던데 원래는 누가 했었단가요? 원래 마님이 손수 다 하시던 일인데 얼마 전에 떠나셔서 내가 다 맡아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쪼까 고생해야 쓰겄소. 그란디 얼굴은 우째 빨개졌대요. 빨갛긴요.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한대요? 암튼 전 청소부터 하러 갈랍니다잉. 아니면 말제 왜 발끈하고 그라요. 겉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디 말 놓읍시다. 뭐 편하실 대로 하셔요잉. 아따, 저 앙콤한 것이 얼굴 삘간 거 보니께 설마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요? 시간이 흘러 춘심이도 일에 적응할 때쯤 춘심이는 갑수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어떻게 하면 갑수의 마음을 얻을까 고민이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봉섭이 오빠 잠깐 할 얘기가 있는디 말이요. 모내기, 너 혹시 할 말이라는 게 사실 오래전부터 내가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디 인자사 고백을 하려고. 꼭 고백이야. 이건 남자가 먼저 해야 쓴디. 그러긴 한디 암만 기다려도 안 하니께 말여. 아따, 쪼까 기다리지만은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그래 보냐. 그려, 나도 솔직히 니를 좋게 봤었단께. 그라제? 봉섭이 오빠도 나랑 대감님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제잉? 엥? 니 시방 갑수 대감님 말하는 거요? 아니, 도대체가 니는 무엇이 아까워서 대감님이 좋다고 그러는 것이냐?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술같이 숙성된다는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구마잉. 항상 여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좋다니께. 그런데 대감님은 나를 전혀 그런 쪽으로는 안 보는구만. 마님이 살아생전에 두 분이 금슬이 얼마나 좋았는디 니 같은 걸로 성에 차겄냐? 그래도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는디 한번 해볼티요? 응?
무슨 좋은 방법이 있단가? 일단 살아생전 마님 모습을 해야지. 머리부터 옷까지 특히 눈 아래 점까지 말이요. 대감님이 마님을 좋아했던 행동들 내가 다 알려줄란께. 니는 내 말대로만 하면 돼야. 대신 내가 말한 대로 꼭 따라 해야 된다잉. 하이고 대감님 마음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오빠가 시키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단께. 그리고 다음날 춘심이는 정말로 살아생전의 마님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였고 갑수 역시도 평소와 다른 춘심이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는데 춘심아, 너 어째 오늘 못이 달라 보인다? 오늘은 좀 꾸며봤어라. 근데 그 눈 아래 점은 원래 있었냐? 이게 요즘 유행하는 화장법이란께요. 잘 어울립니까요? 너는 젊고 이뻐서 뭘 하든 잘 어울리지. 그래도 너무 예쁘게는 하지 마라. 엄한 것들이 꼬일까봐 걱정이네 걱정이요. 대감님 농담도 잘하십니다요. 그란디 저는 이미 맘에 둔 남자가 있는디요. 거 누군지 참말로 부럽구나. 내 조금만 젊었어도 아이고 아쉽구마잉. 아야 춘심아 나는 외출 갔다 올라니께 일은 쉬엄쉬엄 해라. 춘심은 갑수가 호감을 느낀 것에 대해 흥분해서 조금만 더 마님을 따라하면 갑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곧바로 봉섭을 찾았고 봉섭이 오빠 진짜 그게 통하더라고잉. 내 말이 맞지? 대감님께서 완전히 껍벅 죽어불째잉. 생각보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조금만 젊었어도라는 말까지 했다니께? 인자 좀만 더 따라하면 확실히 대감님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께. 얼른 마님에 대해서 좀 더 알려줘봐잉. 알았다잉. 그러면 인자 물레방앗간으로 가자고잉. 워엄매 갑자기 물레방앗간은 우째 가자고 그런데? 살아생전 마님이 대감님 외출하실 때 나랑 하던 것을 그대로 알려줄라 그라제. 니 딱 기대하고 있어라잉. 내가 확실히 몸으로 알려줄라니깐.